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텍스트북 샤도네이 2018년 빈티지, 텍스트북 카바넷 소비뇽 2018년 빈티지, 그리고 텍스트북 카바넷 소비뇽 미장 플러스 2017년 빈티지입니다. 앞서의 9개의 영상에서랑 마찬가지로 텍스트북 와이너리 또한 홈페이지가 있었고요. 들어가자마자 손에 들고 있는 착집된 포도의 사진이 인상적이면서 동시에 색채감에서 미국 와인의 느낌이랄지 싶은 기운이 풍겨나오는 듯 했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장바구니, 그리고 몇 개의 상품 얼마어치가 담겨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또 부여되어 있네요. 텍스트북 와이너리는 2004년에 설립되었고요. 오너는 예전 오퍼스원, 펜폴즈 그랜지 등을 메이킹한 경험이 있는 조나던 페이, 그리고 수전 페이 부부입니다. 단단하면서 균형 잡힌 와인을 추구한다고 하고요. 지속 가능한 경작을 하고 있으며 매우 많은 과정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 수확을 이르게 하는 것, 새로운 프렌치 오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매우 오랫동안 고심한다는 그런 점을 통해 균형미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밭으로는 한란, 그리고 오퍼스원 와이너리 인근에 있는 홈즈 빈야드, 스크리밍 이글 와이너리의 남서측에 있는, 남동쪽이겠네요. 남동쪽에 있는 비보르니 혹은 바이보니 빈야드의 포도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만, 중간에 다른 곳에서 포도를 구입해서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로는 화이트 와인이랑 레드 와인이 있고요. 화이트 와인 2종, 레드 와인 4종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에는 쇼비뇽 블랑과 샤도네이, 여기 있는 샤도네이죠. 레드 와인으로는 여기 있는 카베네 쇼비뇽과 멀롯, 그리고 미장 플러스 카베네 쇼비뇽과 페이지 터너 프로프라이어터리 레드가 있다고 합니다. 샤도네이의 경우는 포도의 60%는 샌파블로 베이 근처의 로스 카르네로스 지역, 통상의 나파밸리 포도의 30%, 그리고 큰술 포도 10%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카르네로스 지역의 서늘한 기후 덕분에 열대 과일의 풍미를 보여준다고 하고요.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70%, 프렌치 배럴에서 30%를 숙성하면서 몇 번의 바토나주, 이제 휘젓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저어주는 그런 부분이겠죠. 바토나주를 시행하고 배럴에서 말로락티 발효를 통해 클래식하고 레이어링된 질감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카베르네 쇼비뇽의 경우 2018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과일이 더 연그렀지만 수확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훌륭한 맛을 이끌어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르도 와인 양조 방식, 즉 경작을 비롯해서 수확, 선별을 모두 수작업으로 하는 것과 프렌치 오크 배럴을 이용하는 것, 여과하지 않는 것 등을 통해 균형 잡힌 결과물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미장 플러스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던 스크리밍 이글 인근의 빈야드에서 경작한 포도를 사용한 거로 추측이 되고요. 연간 250 케이스, 즉 3,000병 정도만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2018년은 약간 습한, 이제 수분이 많은 겨울이어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당히 플러스 요소가 있었지만, 여름에 몇 번 찾아왔던 어떤 핫스팟으로 인해서 수확량은 약간 줄었다라고 합니다. 앞서의 카베넷 쇼비뇽과 마찬가지로 보르도 와인 양조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 적혀있는 이제 미상 플러스의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식당에 사전 준비가 온전하게 갖추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니, 아마 이 와인은 본인이 어떤 만든 사람의 의지를 생각하자면 바로 마시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저희 와이너리가 할 테니 소비자께서는 마시는 데에만 집중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인서치에서 찾아본 정보로 보면은 2018년 샤도네이는 26,015원이었고, 버터리하고 복합적인 풍미를 갖고 있고 버섯이랑 잘 어울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카베네 쇼비뇽 같은 경우에는 33,667원이고요.
카베네 쇼비뇽이라고 되어 있지만 카베네 쇼비뇽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10%는 멀롯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상 75%까지만 메인 품종이 차지하고 있으면 해당 품종의 이름을 레이블에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마찬가지로 보면은 옆에 있는 미장 플러스 역시도 90%는 카베네 쇼비뇽, 10%는 멀롯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격의 경우에는 앞서 봤던 카베네 쇼비뇽의 더블 프라이스를 넘어서 74,985원 이라고 하고요. 특이할 점으로는 이제 '레이블이 약간 바뀌고 있는 중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서 이 샤도네이와 카베네 쇼비뇽 같은 경우 예전 레이블은 파운드 저니, 즉 여정의 끝 혹은 하루의 끝 정도로 번역될 것 같은 그런 레이블이었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미국에서 만드는 나파밸리 와인임에도 약간 프랑스어의 혹은 보르도의 그런 느낌을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옆에 보면 이제 미장 플라스라든가 예전 레이블에 저는 이제 예전 레이블을 제가 본 기억은 없지만 팡드 저니라든가 하는 부분은 둘 다 프랑스어니까요. 참고로 제가 이걸 각각 구입했던 가격은 앞에 있는 샤도네이랑 카베네 쇼비뇽 5만 원 중반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마 57,000원, 58,000원 정도였던 기억이고요. 옆에 있는 미장 플러스는 109,000원이었습니다. 이제 간단한 소개를 했으니까 또 와인을 이렇게 따라 놓고 마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자세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이 텍스트북 샤도네이 같은 경우는 스클 캡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와인 메이커가 예전에 경험했던 게 이제 호주의 펜포르트 그랜지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하고 게다가 이제 이 나파밸리 오크빌에서도 옆에 아마 가까운 곳에 플럼잭 와이너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플럼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스크랩캡을 최초로 썼던가? 아마 그랬던 곳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는 그냥 카베네 쇼비뇽의 경우는 되게 투박한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코크를 쓰고 있는데 반대로 옆으로 오면은 이제 미장 플라스의 경우는 뭐랄까 정말 이를테면 요렇게 한번 보면은 '얘는 합성 코르크이고 얘는 진짜 코르크 아니야?' 라는 제가 코르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디자인, 그런 색상, 게다가 옆에 찍혀 있는 글자부터도 굉장히 투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병의 와인은 전부 와인 셀러에서 보관을 하다가 하루 정도 냉장고에 옮겨서 냉장 보관을 했고요. 지금 오픈해서 따라 놓은 뒤로 한 10 분에서 15분 정도 경과된 상황입니다. 늘 하던 대로 예전에 이제 왕좌의 게임 오브 스론스 와인을 할 때에도 그랬지만은 항상 화이트 와인부터 레드 와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를 따르고 있고요. 지금 색상을 보면은 굉장히 뭐 2018년 빈티지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연하고 의외로 제가 잔에 따랐는데 기포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네요. 이건 약간 제 잔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향에서는 이제 저번에 게임 오브 스론스에서도 그랬지만 전형적이다 싶은 미국 샤도네이의 느낌? 되게 오크하고 버터리하고 그러면서 약간 얘는 좀 포르티한 느낌도 있어요. 이제 패션 프루트 같은 그런 느낌이 여실히 올라오는데 그 뒤로 묘하게 짭짤한 맛이 올라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 와인의 경우는 60%는 샌파블로 베이 근처에 있는 로스 카르네로스 지역의 포도를 썼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약간 구릉지대이면서 바닷바람을 거의 제대로 맞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거기에서 와서 그런지 약간 짭짤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어떤 캐릭터에서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옆에 있는 텍스트북 카베네 쇼비뇽으로 넘어가 보면은 어우 되게 진한,
진하고 달고 이건 뭐야 호주야?' 약간 싶을 정도로 어떤 검붉은 그런 과일의 느낌이 나는데요. 아까 플럼 잭을 언급해서 그런지 약간 플럼의 느낌도 있고 또 펜펄즈 그랜지의 메이커였던 분이라고 연상을 해서 그런지 되게 호주스러운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약간 매캐한 이게 이제 잘 생각하면은 잘 만들어진 매캐함인데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오크칩 같은 게 들어가서 이런 좀 떨떠름한 그런 매캐한 그런 연기향 이런 게 올라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일단 향에서는 되게 코에 약간은 좀 거부감을 일으키기는 하고 '템퍼가 좀 더 낮다. 이게 템퍼가 올라가면 좀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노즈였어요. 이제 거의 더블 프라이스 이제 국내 구입가 기준으로도 거의 더블 프라이스인 이 미장 플러스는 뜬금없이 화장품 냄새가 나고요. 대신 완성도는 여기 있는 셋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향이 코에 들어왔을 때 어떤 코를 역하게 하거나 코에 걸리거나 하는 거 없이 음 아까 여기에서 이제 조작의 느낌, 매니플레이트의 느낌을 느꼈다면 얘는 조작의 느낌은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제 오크 터치가 들어간 그런 뉘앙스가 있네요. 현재까지 향으로만 보면은 그리고 가격을 또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거로 보면은 저번에 왕좌의 게임 때도 그랬지만은 샤도네이가 가장 우위에 있고 그다음이 미장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약간 스월링을 해서 향을 맡으니까 미묘하게 이제 꽃순내가 올라와요. 이제 약간의 그 버터리한 느낌, 어떤 유질감, 미끈거리는 느낌, 기름기 이런 거랑은 또 약간 별개로 좀 새초롬하게 참깨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고소로움이 또 올라오는 재미가 있네요. 그러면서 이게 유질감은 있지만 그렇게 막 펑 하고 퍼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이게 템퍼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얘는 굉장히 단단한 구조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얘는 형 불안한데. 일단은 동일 기준으로 저는 테이스팅을 해야 되니까요. 어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 느낌은 그 스페인 가르나차 혹은 가르나차라고 하죠, 스페인이니깐. 가르나차로 만든 그 와인들에서 나오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 거면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마이너스인 거죠. 적어도 국내에서 한국에서 구입하고 한국에서 마시는 와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스페인 와인이 뭐 대부분의 얘기이겠지만 스페인 와인이 미국 와인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5만 원 이상을 주고 미국 와인을 구매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한 3만 원짜리 3만 원 중반대의 어떤 스페인 와인의 느낌이 난다? 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손해를 보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스월링을 하고 맡았을 때에도 그 특유의 느낌, 오래된 고목 같은 느낌, 그러면서 되게 단내가 깔리는 느낌이 난다.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거를 이제 보르도 스타일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스월링을 할 때에도 둘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통상의 카베르네 쇼비뇽이라면 스월링 했을 때 잔에 약간 불그스름하게 묻어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요쪽은 되게 배경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스월링 할 때 보면은 얘는 그렇게 붉게 물들어 나오지 않고 약간 호박색 그런 노란빛에 가깝게 약간 그것도 연하게 묻어 나오는 그런 차이가 있네요. 음. 얘는 향 좋아요. 얘는 아 어찌 보면은 얘는 '아 스페인 와인이지.'라고 한다면 얘는 '어 그래 잘 만든 미국 메리티지 와인이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게 메리티지라는 거는 얘가 되게 보르도를 따라간다라는 뉘앙스는 있지만 숨길 수 없는 미국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맛을 봐야죠. 세상에 따라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맛을 안 보다니. 음. 아까 의 향에서는 되게 버터리한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입에서는 완전히 완전히 달아요. 이게 단짠 어 샤도네이에서 이렇게 단내가 확 치고 올라온다고? 그러면서 산미가 없는 건 아닌데 맨 처음 입에 들어올 때는 그 솔티드 카라멜 같은 느낌이에요. 솔티드 카라멜처럼 되게 단맛과 짠맛이 동시에 훅 치고 들어오고 신맛은 나중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한 모금을 넣었는데 피니시도 되게 짧고 입 안에서 그냥 그 팝핑 캔디 같은 것처럼 입 안에 들어오면은 빵 하고 쑥 사라져요. 그냥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뭐지? 음. 아까의 꽃순내랑 버터리한 느낌은 있는데 짠맛이 쫙 깔리면서 그 꽃순내랑 버터리한 느낌이 과하지 않고 오히려 짠맛이 과해요, 지금 얘는. 네. 짠맛이 혓바닥을 거의 점령한 혓바닥을 쫙 깔고 들어가는 짠맛으로 그런 느낌이 되게 괜찮다면 괜찮고 아쉽다면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뒤에 넘기고 나서도 혀 끝에 계속 짠맛만 남아요. 어떤 와인의 피니쉬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짠 와인입니다.' 라는 느낌이라 이제 와인 서처에서는 이제 이거를 "버섯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저는 버섯도 버섯이지만 그냥 해산물이랑 같이 먹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흰살 생선 같은 거. 세 번째 정도를 마시고 이제 이 짠맛에 약간 익숙해지니까 겨우 혀 위에서 이제 꽃순내가 몽글몽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처음에 확 하고 끼쳤던 단맛은 이제 짠맛에서 거의 연계되면서 제가 단맛으로 약간의 착오를 일으켰던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달아요. 여기서는 아까 제가 단맛을 잘못 얘기했다고 마지막에 정정을 했는데 얘는 달아요. 진짜 어떤 포도 이게 이제 포도라는 과일이 완벽히 달달한 과일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포도가 있고 멜론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달아요?"라고 하면은 둘 다 드셔 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멜론이 더 달다고 하실 것처럼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포도로 만든 와인이 갖고 있는 텁텁함, 쌉쌀함, 새콤함 요런 정도 수준을 전부 배제하자면 얘는 달아요. 되게 그 아까 이제 이 매캐한 향을 내기 위해서 오크칩을 넣었나?'라고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거기에 설탕도 넣었나? 혹은 시럽도 넣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그 단맛이 되게 안 어울리게 달아요. 이제 좀 어울리게 이쁘게 달면 좋겠는데 이를테면 저희가 다른 얘기지만 생크림 케이크를 먹을 때 그 생크림이 되게 퐁신퐁신하고 생크림 자체가 잘 이제 휘핑이 잘 된 그런 생크림 케이크는 되게 편안한 단맛이 나는데 이제 정말 휘핑이 잘 안 됐거나 휘핑을 하기 위해서 휘핑한 이거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거나 하면은 되게 텁텁한 단맛이 나거든요. 그런 어떤 후자에 가까운 되게 텁텁한 단맛? 이러면 되게 좀 좋은 평가를 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달고 목 넘김 이후에 이 타닌이 목 안쪽에 다락 조로록 붙어서 거기에서 그 타닌 때문에 올라오는
약간의 오키함, 약간의 짭짤함 그런 건 있는데 그 모든 게 되게 균형 있게 어울려 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느낌?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미국 와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시면 음 어찌 보면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되게 표준적인 미국 레드 와인의 느낌? 이 나파밸리 레드 와인의 표준적인 느낌? 그런 느낌은 있네요. 대신 이제 확실히 아쉬운 거는 저는 이 텍스트북을 2014년 빈티지를 최초로 마셔 보고 그때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그 뒤로 2015년 것도 괜찮게 마셨었어요. 그리고 2017도 한번 먹었을 때 나쁘지 않았었는데 왜 2018 에서는 이런 좀 씁쓸한 느낌이 드는지 이거는 쪼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경험이네요. 음. 그리고 이 떨떠름한 느낌이 음 약간 아르헨티나 말백 같은 느낌? 그런 허바시우스한 그런 느낌이 더해지니까 되게 이도저도 아닌 게 됐어요. 차라리 미국 와인이면은 아예 달거나 아니면 아예 단맛을 싹 배제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로코야의 마운트 비더 같이 아예 단맛이 극도로 절제되고 그냥 볼드하게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 뭐 컨티뉴엄처럼 맛이 편안하게 낮게 깔리는 잔잔한 그런 게 있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텍스트북은 물론 이제 노코야나 컨티뉴엄에 비교를 하면은 그 둘이 억울하겠지만 얘는 이제 무언가 시도를 한 것 같은데 무언가 와인에 대해서 시도를 한 것 같은데 그 시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정착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도 말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향해서 호주로 갔다가 갑자기 스페인으로 갔다가 저는 지금 아르헨티나 말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와인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마시면서. 진짜 되게 너무 놀라워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는 아니고. 음. 일단은 지금 템포가 약간 또 올라가면 다음 장부터는 또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이게 단순하게 또 템포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일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음. 오. 오. 음? 아. 음. 확실히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얘보다 발전한 얘보다 발전한 모습이고요. 정체성은 미국 컬트 와인입니다. 네. 정체성은 미국 컬트 와인이고 이제 뭐 프랑스다 뭐다 이런 건 아니고 애당초 이제 미국 나파밸리의 와인들의 어떤 그 마음의 고향 이 심리적인 지향점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보르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얘 지향점은 네 보르도인 건 알겠는데 그 결과물은 너무 미국이에요. 너무 미국 너무 멜티지예요. 그리고 이 목 넘김 이후에 뒤를 그 목젖 부분을 너무 세게 진짜 어디 맥슬라이서 날리듯이 너무 세게 팍 하고 치고 지나가는 이 허브 느낌 뭐 딜, 타임 뭐 이런 좀 바삭바삭하고 뾰족뾰족한 이런 허브의 느낌이 되게 이거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불호에 가까운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 머금었을 때의 느낌은 '얘보단 낫다. 얘보다는 괜찮다.'라는 게 지금 저의 총평이고요. 음. 딱 입에 머금었을 때는 갈색갈색한 느낌. 네.
어떤 물건이다, 어떤 존재다라고 떠오르는 게 아니고 되게 갈색의 느낌? 어떤 벽난로에 들어가 있는 바삭바삭 타고 있는 갈색빛을 도는 그런 껍질을 가진 나무 같은 느낌? 네. 되게 모호한 느낌이에요. 음 하지만 그 모호함 속에서도 크게 좋은 점수는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 오늘의 원픽도 역시 이 샤도네이일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 샤도네이를 따르는 김에 셋 다 또 비슷하게 따라 봤고요. 이제는 요 코르크나 스크류캡은 옆으로 치우고 요렇게 또 레이블도 보일 만큼 보여 드렸으니까 요렇게 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와 근데 참 레드가 맛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레드가 맛이 없어서 되게 슬프네요 오늘은. 설날인데 응? 기왕이면 나도 맛있는 걸 먹고 싶다구. 그러거나 말거나 있는 건 요거니까 먹어야겠죠. 아까보다 템포가 올라가니까 이 샤도네이는 향이 더 좋아졌어요. 이제 전형적인 저번에 아마 게임 오브 스론스 샤도네이 할 때에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꽁스가드라던가 뭐 몬텔레나라던가 이런 나파밸리의 샤도네이들은 약간 그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스타일이 어쩔 수 없는 '이게 때로와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을 강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다리우시처럼 정말 '나는 버터 뿜뿜이야.'가 되는 거고 그걸 되게 정제해서 잘 다듬어서 표현하면은 되게 고급진 느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프랑스 샤르도네랑 헷갈리게 되는 그런 '고급스러운 맛으로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텍스트북은 이제 어찌 보면 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든 얘네는 이렇게 되면 그냥 화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요. 오히려 저는 키슬러보다는 이런 스타일의 샤도네이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키슬러는 제가 이제 직구도 해서 한 10병 정도 마셔 보기도 했지만은 각각의 빈야드별 특징은 되게 명확하게 다 갈리는데 대신 어떤 간단한 어떤 완결성 그런 거에서는 많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아까보다 템포 올라가니깐 좀 더 버터리하고 좀 더 고소해졌는데 그거에서 뒤에 산도가 따라 붙고 짠맛이 따라 붙으면서 이 고순내가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그런 되게 심플한 구조. 약간 선물 포장 같은 걸로 보면은 선물 가운데에서 얘가 쏟아지지 않게끔 이제 각각의 내 귀퉁이에 포장지가 잘 묶여서 올려져 있는 간촐한 모양새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이런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노즈에서는 확실히 단내가 그냥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새로 받고 그냥 아로마를 맡았을 때 단내가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역시 스페인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건 분명히 감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스월링을 한 다음에 다시 맡으면 역시 또 스페인 가르나차 그 느낌.
그 매캐한 그런 느낌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건 진짜 좀 어떻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건 아니지. 와. 입에서도 굳이 이거를 이제 와인 만든 오너의 의지에 따라서 보르도 향이라고 해서 '이걸 비슷한 보르도 와인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자면 보르도에서 그 매독에서 오 매독이 있고 바 매독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바 매독까지는 아니고 오 매독에서 되게 저렴하게 나오는 그 와인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 되게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비싼 포도를 가지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까지 드는데 되게 그 그런 와인들의 특징이 되게 팡하고 보라보라한 보라색 느낌을 확 하고 던져 주고 대신 보라색인데 이렇게 비닐 같은 빌로그가 아니고 비닐 같은 그런 좀 저렴한 그런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확 던져 주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묽어요, 그런 와인 특징이. 근데 이 텍스트북에서 호로록 마시면은 그런 묽은 느낌 그러니까 맛이 따로 놀기 때문에 입에선 여러 맛이 있음에도 입에선 묽게 느껴지는 거예요, 따로 노니까 맛이. 따로 놀면서 지금은 신맛이 또 강화됐고 신맛이랑 아까 아르헨티나 말백을 연상할 만큼 그 털털한 텁텁한 그 허브 느낌? 말백 특유의 그 느낌? 차라리 이거를 레이블을 텍스트북이라고 안 보고 그냥 어 트라피체 이런 걸로 붙여 놨으면은 저는 되게 납득을 하고 '그래 57,000원이 아니고 17,500원짜리 트라피치였다면 저는 되게 납득하고 먹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러면 '아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 와인만으로 즐기기엔 굉장히 어렵고요.' 하면서 다른 안주나 이런 거를 소개를 했을 것 같은데 차마 텍스트북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레드의 희망. 어찌 보면은 텍스트북 와이너리의 최상위 라인업 중에 하나. 과연 향은 똑같이 달긴 단데 얘는 그래도 고급스러운 단맛. 얘가 스페인의 단맛이었다면 향 얘기지만 얘가 스페인의 달달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미국의 단 느낌, 미국의 달달한 향. 그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 감사합니다.'를 지금 속으로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스월링 한 다음에도 네. 그래. 이 메리티즈의 느낌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메리티즈 와인에 한번 막 꽂혔어서 그때 이제 메리티즈 와인만 한 서너 개 대여섯 개를 연달아서 쭉 마신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 프랑스의 소위 말해 보르 블렌딩은 까베르네 쇼비뇽이랑 멜로랑 까베르네 프랑이 이제 소위 말해 뭐 이를테면 6대 3대 1 같은 그런 비율로 들어가는데 이 미국에서 보르도 블렌딩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아예 교과서적으로 여기 텍스트북도 사실 교과서라는 뜻이라서 이게 되게 웃기는 말이긴 하지만 교과서적으로 본인들이 까베르네 프랑까지 재배를 해서 그걸 넣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까베르네 쇼비뇽이랑 멜로만 써서 이제 미국식이면 카베르네 쇼비뇽이랑 멀롯이겠죠. 카베르네 쇼비뇽이랑 멀롯만 쓰는데 카베르네 쇼비뇽의 비율을 높여서 프랑을 넣지 않고도 그 스타일을 추구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전형적으로 진짜 제가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늘 자신 없어 하는 그런 요소 중 하나지만 얘에 대해서는 '아 이건 미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전형적인 그 멜티지 이 프랑 안 넣고 만든
그 멜트주의 느낌이에요. 프랑을 안 넣었는데 프랑의 향이 나요. 되게 웃기는 거지만 얘는 카르보나라 프랑을 안 넣었을 거예요. 안 넣었을 건데 그 카르보나라 프랑 특유의 이제 전 프랑으로 만든 프랑만 들어간 와인도 마셔봐서 나는데 그 특유의 매캐함. 아까 여기서의 매캐함하고 또 결이 다르거든요. 그 까르보나라 프랑에서 올라오는 그 매캐한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잘 살아있고 오히려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미국스러워요. 그 느낌 사이사이로 이 미국 와인의 단내가 솔솔솔솔 올라오니까 그렇게 직조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얘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드디어 오늘 세 개 중에서 사실 이 샤도네이가 짠맛이 없었으면은 압도적으로 이기고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얘도 짠맛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더 마시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 약간 억울해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얘는 향에서는 지금 아주 괜찮네요. 아주까지는 아니고 그냥 괜찮네요. 입에서도 적당히 보라보라한데 얘랑 비슷하지만 얘보다는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완결성이 있는 그러면서 피니쉬로 목 너머에서 되게 시금털털하게 올라오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거는 그냥 힘내라 마 하고 싶을 정도이고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이 벌써 4시간도 안 남았지만 다들 즐거운 설 되시기를 빕니다. 안녕. 에휴.